지금 저들의 노름에 또 속는다라고 하면 정말 자유를 외칠 자격이 없는 국민이다. 반갑습니다. 김영현TV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언론에 대해서 신뢰하십니까? 저는 신뢰하지 않는 편에 가깝죠.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이 어떤 방향으로 집중 보도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숨기려고 하느냐를 또 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박찬대 의원이요, 뜬금없이 노상원의 수첩, 김건희의 계엄 개입, 명태균 특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면서 어그로를 끌고 있습니다. 과연 이 12.3 비상계엄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임무를 맡았던 계엄사령부 수사 2단 핵심 관계자들이 지금 거론되면서 이 김건희 여사와 또 명태균과 연결을 짓는다? 하하, 이것들 뭔가 들통나는 것이 되게 겁이 나서 또 김건희 여사 끌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데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들통이 나기 시작하자 지금 또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스카이데일리가 독자께 알리는 글이다 라고 하면서 비밀작전 막전 막후 상황에서 이 노상원이 중심이 되었다 라는 것으로 지금 중국 간첩 체포를 위한 비밀작전에 다시 또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김영현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 작전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와 관련된 주요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이 좌파들의 언론에서는 주로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NLL의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이 표현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 내란몰이에 이 문구를 굉장히 활용하면서 경찰 특수단의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라면서 이 수첩 내용을 빵빵 띄웠는데요. 이게 뭐 우리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라면서 불안감 조성해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을 엄청나게 이 비상계엄에 뭐 내란에 이러면서 공범으로 몰고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자료를 돌려보면서 선관위에 출동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박찬대가요, 뜬금포로 갑자기 이 노상원의 수첩,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개입,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면서 또 국민들의 눈과 귀를 더럽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명태균의 특검이 비상계엄 동기에 있다. 그래서 명태균 특검을 시작하면 비상계엄의 동기를 밝힐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게 된 건 반국가 세력에 의한 대한민국 체제 전복의 위기 상황, 그리고 이 부정선거라는 방법으로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는 행위에 대해서 알리고자 진실을 찾고자 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부분을 덮기 위해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또 끌고 오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끌고 온다라는 겁니다.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지금 좌파들이 주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게 이 개인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먹힐 것이냐? 이제는 안 먹힌다라는 거죠. 2030들이 이제 진실에 눈을 떴고요. 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정선거보다 더욱 심각하구나.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이 중국을 배후로 하는 이 부정선거, 이 거대 국제 카르텔 조직에 이 핫바지가 되어 있구나라는 게 들통이 나는, 사실 핫바지도 아니고요. 사실 공범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거대 세력의 부패를 덮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의 발악들을 다 파악하면서 이게 이제 덮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조금 볼 만한 내용이 뭐냐면 15일에 이 KBS 단독 보도 중에 노상원이 알았다는 계엄 시각이라는 이 보도가 사실인데 조금 다른 면이 있다라면서 스카이 데일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노상원이 진행한 것은 계엄 사무가 아닌 중국 간첩 체포를 위한 비밀 작전이었다. 와우.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뉴스가 이것이 아니었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스카이데일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형사재판을 앞둔 시점이고 공식적으로는 민간인 신분이어서 노출을 자제해왔다. 그런데 KBS 취재가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노상원 사령관의 사실관계를 밝혀도 좋다는 점, 이 동의를 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합작해가지고 지금 스카이데일리가 기사를 다룬 겁니다. 중국 간첩 선관위 연수원 체포 앞선 보도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미국 정보기관과 한국 정보기관 사이의 비밀 작전이었다. 미국 측이나 한국 측 역시 공식적 개입은 비공개가 정상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되고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어서 이 비밀 작전도 변수가 생긴 것이다. 정상적 상황이라면 한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 발표할 가능성 정도로 성공한 작전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지금 구속, 이런 총체적인 난국 때문에 이 성공한 작전이지만 끝에 결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스카이데일리의 특종 보도가 있었지만 미국 측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2기가 시작되는 시점이고 한국의 변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기에 미국 측 소식통으로부터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이다 라는 답답한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펄쩍펄쩍 뛸 노릇이었죠. 트럼프 2기 강력하게 몰아칠 이 바람에 이 관타나모 바로 이재명 끌고 가고 부정선거 빵 터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이고야 조기 총선 빨리 저것들 다 잡아들여라, 그런 바람을 원했었는데 이거는 뭐 계속 미뤄지니까 환장할 노릇이었죠. 그런데 이제 조금씩 펼쳐지는 겁니다. 이제 막 후달릴 겁니다. 이제 좌파 진영에서는. 그리고 이 시진핑이요 지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런데 시진핑을 만나고 온 우원식은 어떤 오더를 받고 왔을까, 이런 것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죠. 자, KBS가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한 미국이 아닌 우리 측 작전 책임자인 노 전 사령관이 작전에 관하여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이다. 한국 측 정보사 블랙 요원이 미국 측과 공동 작전을 수행했으며 그들 중 일부는 모처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밀 작전의 우리 측 책임자는 노 전 사령관이다. 작전이 실패할 경우 정보사령관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이번 작전의 경우 정보에 제한이 걸린 것으로 들었다. 이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의 신분과 관련해서 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진행된 비밀 작전이라는 점을 법정에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합동작전과 관련한 수사 내용은 조만간 미국에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미국도 트럼프 2기가 들어서고요. 이 행정부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들어선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틀을 잡고 있는 상황. 이 트럼프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큰 획을 그었고 잔잔한 것들이 이제 마무리되는 상황. 그 마무리가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은 내부가 정리가 돼야지 이제 외부로 향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완벽하게 몰아칠 거다. 한미 공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은 대통령이 직을 걸고 수행한 작전이지만 불행하게도 한국의 대통령은 현재 구치소 수감 중이다. 트럼프 1기 집권 후에 부정선거로 인한 의사당 난입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있다. 동변상련이랄까.
자, 그동안 가짜뉴스라고 근거 없이 떠들던 종북, 종중, 극좌 매체들과 선관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시한 야당 의원들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어이, 이준석, 어이, 한동훈, 부정선거 없었다고 언제까지 떠들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카이데일리는요, 미국 측의 중국 간첩 신문 결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제한적이지만 팩트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의 공식 발표가 있고 나면 추가적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뭐 엠바고 풀리듯이 풀려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속아왔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 좌파들 설탕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냥 오물풍선에 그대로 매달아가지고 북으로 보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다만 중국 간첩들이 한국의 선관위 수원 연수원 제2 생활관에서 귀숙하면서 6개월 주기로 교체됐고 실업급여도 다 잡쌌고 목인이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미국과 한국 내정에 간섭해왔다라는 기존 보도 내용을 재확인한다. 그런데 한미가 연합해가지고 간첩 체포 작전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후속적인 공조 수사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일본에 있는 중국 간첩을 한국으로 압송 조사를 해야 하는데 간첩법 개정을 미루고 있는 민주당이 지금 간첩법을 막고 있죠.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반국가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은 한몸이다. 대한민국 좌파들이죠. 대한민국 좌파들 그리고 친중 세력들 슈쉐를 외치는 것들 중국에 돈 처먹은 것들이 다 한짝이다 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판에 중국 돈 안 먹은 사람들이 있나요? 저는 이번에 정말 다 드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천년의 적이 중국입니다. 자꾸 반일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깨야 되는 겁니다. 한미일 이 세 나라가요 탄탄해야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자유진영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를 깨야지만 저 친중 친북들이 룰루랄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반일 감정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있잖아요. 이 왕까지도 이 세자 책봉까지도 간섭했던 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천년의 적이죠. 천년의 적.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치가요. 일본을 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쇼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일본에 대해서 기억은 하되 마음은 풀어야 된다라는 것, 그거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나 북한의 협조 없이는 한국에서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 이 사건은 반국가 세력들이 공조해서 대한민국 주권을 잠탈한 사건이다. 부정선거의 처음이자 끝이다.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의 사퇴를 불러온 중국의 캐나다 선거 개입 사건에 이어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가 지역과 국가를 가리지 않고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여기에서 생각해야죠.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게 중국은요 전 세계 40개 국가에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왔다라는 게 미국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에서도 이 부정선거의 거대 카르텔 배후는 중국 CCP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 그리고 전 정부가 문재인이었죠. 그런데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에 대한민국이 안전하다? 절대 네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을 통해 부정선거의 실체에 접근하려 했으니 그 당위성도 충분히 입증됐다고 본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기각하고 대한민국 정상화에 동참해주길 촉구한다. 근데 이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기각되고 직무 복귀를 막아야 하는 세력과 함께하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 아닐까요? 지금 종북, 종중, 극좌 매체들이 또 이상한 논리를 동원해가지고 이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려고 명태균 특검, 김건희 여사의 계엄에 대한 개입 등 지금 억으로 지대로 끌고 있죠. 그런데 이 전체적인 실체, 부정선거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요.
더 이상 속을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들의 노름에 또 속는다라고 하면 정말 자유를 외칠 자격이 없는 국민이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집단 지성을 깨우길 바랍니다. 그리운 이름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그립니다. 윤석열 김영희 TV였습니다.